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볼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열심히 저변학대하고 있는 퍼스트그룹의 한영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기사는 총 3가지고요. 그 3가지 후에 마린시트에서 공지사항이 있었죠. 그 공지사항을 살펴보고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코로나 1년 가계빚 153조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는 가계빚이 1450조,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는 1765조. 한번 보실게요. 가계빚이 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153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가계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차입금을 대폭 늘린 결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뒷 내용은 얼만큼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관련 기사 A 3면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대, 30대가 2030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노후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얼만큼 넣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특정 거래소에 늘어난 아이디와 금액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것만 놨으니까 그 기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경제신문에 이 코로나 1년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셔서 이 관련 기사 A 3면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주식과 암호화폐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 돈이 2030 그리고 어르신들의 대출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입니다. 자, 오늘 뉴스예요. 오늘 뉴스인데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금을 보호하겠다. 솔직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면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대요. 근데 그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이야기했다.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특근법이 시행돼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9월 25일까지 이용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용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업비트를 쓰게 되면은 K뱅크를 쓰게 되고, 그리고 타 거래소를 쓰게 되면 우리가 농협도 쓰고 뭐다 신한은행도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그쵸? 그게 바로 지금 이용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확보하라는 건데, 현재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비썸코인은 코빗 4곳뿐이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을 확보해가지고 이 돈이 누구 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 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용자 실명이 지금 4곳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거래소가 총 100개 정도 되려나요? 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4곳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러죠? 그럼 그 다른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안 갖췄냐? 즉 ISMS를 안 갖췄냐? 그것도 아니죠. ISMS는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코어닥스라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ISMS-P까지 갖췄습니다, 여러분. 그럼 ISMS와 ISMS-P가 뭔지는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 충분히 나오니까 한 번쯤 보시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4곳밖에 없을까요? 그렇다고 이 A 거래소에 있는 거, B 거래소에 있는 거 종목이 다르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박탈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래소들이 경쟁을 통해서 더 시장을 더 깔끔하게, 더 투명하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외에서 인정받는 고팍스, 이거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고팍스의 거래된 건 19일 오후 2시에 한 요 정도, 한 일주일 정도에 제가 저희 회원들하고 공유했던 기사입니다. 빗썸 고팍스 거래소는요, 국내 5위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빗썸 업비트보다 평가 등급이 높대요.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사 자금도 유치했대요. 한번 쭉 볼까요? 거래 기준 국내 5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가 해외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과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도록 강제하는 특근법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고팍스는 세계 거래소 평가소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BB등급을 받았대요. 그렇죠? 이 크립토 컴페어라는 암호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죠. 해외에서 봤을 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BB예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고팍스는 A등급을 받았는데 아직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럼 9월 24일까지인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고팍스가 상위권 거래소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말이 돌기도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그러니까 ISMS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수준이 높은데도 사고도 없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투자도 받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행과 고팍스가 실명계좌 제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지방은행도 나서서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랑 이제 실명계좌를 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ISMS를 받고 있고 진행을 하는 거래소라면은 지금 무조건 다 빼가지고 옮기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렉트릭 캐시 채굴 보상 재계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 문의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 저희는 공지를 통해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일렉트릭 캐시 채굴 계산 오류로 인해 일렉트릭 캐시 채굴 보상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일날 발표했네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렉트릭 캐시 채굴 계산에서 발생한 오류가 있었다. 네트워크 크기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2월 23일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계산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2월 23일날 네트워크 총 해시레이트가 있죠. 이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 해시레이트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해시레이트가 커지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 수량은 작아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나눴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 그게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의 전체 채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을 명확히 하겠다. 그거에 대한 공지가 뜬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5월 26일, 어제죠. 5월 26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잘못 계산된 모든 일자에 대해 재계산은 각각 하루씩 소요되고요. 만일 유저가 8일 동안 내가 채굴된 보상값이 달랐어. 조금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해당 유저의 채굴 보상 재계산에도 다시 이걸 수정하는데도 8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총 8일 동안 계산을 해서 6월 2일까지 최종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거기 어떻게, 내 지갑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EL 캐시 마이닝 재계산한다, 포,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요런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여기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보상을 준대요. 보상을 8일 가져가고 10일간 채굴 기간을 연장해 준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얼마나 깔끔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요. 뭐라 그러죠? 그 계산해서 인수인계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틀리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근데 이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요 정도 실수, 한 8일 정도 실수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회사는 또 그것도 보상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가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뉴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많은 돈들, 2030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굉장히 지금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렇게 치우쳐 있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시끄럽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정 거래소들한테만 지금 어떤 기회라는 게 주어졌고 다른 거래소들은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특정 거래소의 위치가 어때요? 우리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BB 등급을 받고 있죠. 그 등급을 나누는 회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거래소들한테 그런 시장이 열려서 자유롭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정리가 되고 공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고팍스도 지금 지방은행과 손잡고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굴 재계산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져가는 거는 10일간 보상을 또 해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해 볼 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회사는 잘하고 있고요. 시장도 계속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세상은 공부를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퍼스트그룹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위에 전화번호 나오죠? 제 전화번호 뭐 여기저기 공개 다 돼 있으니까 보시고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전국 어디든 좋습니다. 저희 퍼스트그룹에는 전국에 공부를 하신 많은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계시던 거제도에 계시던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세밀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